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과서 이제 여러분이 심판도 있고 구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구판은 144페이지고요. 심판은 거기 156쪽입니다. 네,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네. 평등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처음에 헌법 조문이 나와요. 헌법 조문이 이제 일반 평등의 조항은 11조예요. 한번 봐볼까요? 11조. 11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평등권이 이제 11조가 이제 법 앞에 평등 나와 있습니다. 네, 법 앞에. 네,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법이란 말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 규범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 네, 모든 법. 네, 법 앞에 그 말은 이제 평등한 그 대상이 이제,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한데, 이 법 앞에란 말은, 대상 어느 쪽에서 평등하냐 그 말이에요. 그 앞에란 말은, 여기서. 그래서, 이 앞에란 말은 그러면 이제, 법 적용할 때만 평등한 것인가. 이게 법 적용 평등설이에요. 법 적용 평등설. 법 적용할 때 평등해야 된다는 뜻이죠. 법 앞에는. 여기서 적용 영역에서 또 뭐냐면 법 내용 평등설이 있어요. 법 내용 평등설. 이 법 내용 평등설은 이제 또 같은 말이 입법자 구속설. 입법자를 갖다 구속한다. 입법자 구속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기관이 국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입법권이라고 그랬어요. 입법권,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사법. 네, 각 이제 기관을 나누고 이제 권한을 구했습니다. 이게 권력 분립이죠.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평등할 거냐 해서 이 법 적용 평등설은 이제 이쪽입니다. 법 적용 평등설은 이쪽에 이쪽에서 이쪽을 얘기하는 게 법 적용 평등설이에요. 정부가 이제 행정 측면이라든가 법원에서 이제 사법 측면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 적용 평등설이고요. 법 내용 평등설은 당연히 법 적용권을 전제로 해요. 여기도 당연히 평등해야 되지만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 때 평등해야 한다는 견해예요. 그게 법 내용 평등설. 법 내용도 거기에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입법자니까 국회에서 입법자 구속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기면 나와요. 교과서 그 내용이. 한 장 넘기면 왼쪽 페이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이제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 내용 평등설이. 예. 그러나 평등이라는 말은 같은 걸 갖고 다른 걸 다르게 그랬어요. 평등이라는 말 참 어렵죠. 예, 같은 것은 같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걸 같게 보고 다른 것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 평등입니다. 평등해요. 예. 그러면 같은 것이 뭐냐고, 같은 걸 갖게 한 게 뭐냐, 또 이제 견해 내리면 돼요. 그럼 같은 걸 갖게 한 게 뭔 뜻이냐 그 말이에요. 결국 이제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그런 말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평등을 나눌 때 이제 형식 평등이 있고 실질 평등인데, 여기서 말한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절대 평등, 상대 평등인데 이건 상대적 평등을 말합니다.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상대평등, 예. 절대적 평등 개념입니다. 절대적 평등이 있고요. 절대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평등, 그 다음에 또 형식적 평등이 있고, 형식적 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평등이 있고요. 네, 결과균등도 있고, 결과균등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균등도 있고 그래요. 기회균등,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고요. 이렇게. 예. 다 평등 개념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먼저 보냐면 거기 오른쪽 페이지 보면 나와 있군요. 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등의 의미 나와 있습니다.
법 앞에 신 앞에 평등과 법 앞에 평등하는데 오른쪽 페이지 과거 중세 시대는 이제 그 신중심 사회에서 그 당시에 신 앞에 평등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치국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법 앞에 평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 평등, 상대 평등 나오는데 두 번째 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이것이 뭐냐면 상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헌법에 추구하는 평등 원칙은 상대 평등이에요. 상대 평등입니다. 상대평등, 예. 예, 이거 상대평등의 말은 뭐냐면, 차별 인정이에요. 차별 인정인데, 합리적 차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합리적 차별. 예, 합리적, 차별을 갖다가, 차별 허용하는 거, 예. 그럼 절대평등이라는 말은 개념이 나오겠죠. 어떤 차별 허용하지 않는 거. 어떤 차별 허용하지면 절대평등이 있고 상대평등은 차별 허용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허용된다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합리적 차별 허용하는 것이 상대평등이고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은 상대평등입니다. 상대평등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형적 평등과 절대 평등, 실제 평등 나오는데, 이 두 개 구분하는데 굳이 구분 않고 이렇게 같이 보셔도 돼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평등과 실제 평등. 그 개념은 그렇게 써놨군요. 개념 보시면, 거기, 형적 평등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평등이고, 실제 평등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평등과 배려하는 평등이 나오는데, 그건 한 내용일 뿐이지, 그것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합리적 차별을 했다는 뜻입니다. 합리적 차별 허용하는 것이 실제 평등이고 상대 평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합리적 차별 허용하는 게, 예. 그다음 결과 균등과 기회 균등인데 다 평등 개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회 균등을 말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 균등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선초론, 잠정초론이 있습니다. 우선적 우대 조치, 잠정적 우대 조치 있어요. 예, 잠정적인 우대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대 조치.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동안에 거기 사회적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쪽 어떤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해서 이제 미국어 말하면 이제 흑인들, 우리나라 말하면 좀 약간 여성층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결과 균등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잠정적 우대 조치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세 번째 줄에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지만 결과균등도 부수적으로 고려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회균등이에요.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갖게 하는 거? 기회균등. 기본적으로 뭘 갖게 하는 거? 기회균등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 페이지 나와 있는 그 조문들 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조문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모든 국민은 불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게 11조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 관련판에 사회적 신분이라는 개념, 사회적 신분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혜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당한다 체크하시고요.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입니다. 전과자 사회적 신분이다. 또 우리가 공수처법에 의한 상황 써놓을까요?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위공직자. 네,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것도 사회적 신분입니다. 고위공직자. 네, 그 다음에 여기 전과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뭐냐면 사회적 신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신분. 네. 그 다음 이항 보시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냐면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뭐 노비사회라든가 양반 평면 그런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특수계급의 제도 인정되지 않냐면 어떠한 형태로 일을 창수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소만 훈장 등의 영전일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요.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네. 31조 1항 모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31조 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31조 1항이 여기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균등하게 때문에. 균등하게 단어가 보여야 돼요? 보면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기 지금 우리 평등을 공부하니까 이 교육을 받을 권리도 거기에 교육 영역에서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31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 32조 사항 중요합니다. 여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30여 사항 여기서 써놓을까요? 이게 차별금지 영역이에요. 헌법에서 이것은 차별금지 영역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왔던 규정입니다. 차별금지 영역. 좀 이따 우리가 평등 원칙할 때 심사 기준으로서 엄격 심사하고 그 다음에 완화된 심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엄격 심사에 있어서 이게 차별금지 영역에서 여기서 차별할 땐 엄격 심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헌법이 명문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이다. 중요해요. 30사항. 네. 그 다음에 이제 6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슬래시 끊어지고요. 상해 군경 또 슬래시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몰 군계 유가족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심할 것은 이 유가족을 수식하는 것은 전몰 군경을 수식이에요. 전몰 군계 유가족. 그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여기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 조문에? 안 들어있다. 국가유공자하고 슬래시 끊어진다고. 여기 가운데점이 찍어졌는데 여기 가운데점보다는 여기 커마가 잘 맞아요. 네, 국가유공자, 상해군경, 전몰군계 유가족은 내 말이죠. 국가유공자, 네,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상해군경, 네. 네,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나와 있습니다. 그 유가족을 수식한 것은 전몰군경만 수식이에요? 아니면 상해군경 수식이에요? 아니면 유가족 수식이에요? 유가족은? 네? 네, 유가족은 여기 전몰군경만 수식이에요. 옛날 판례는 거기 국가유공자 가족도 여기 조문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의자를 갖다 이게 다 봐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그렇게 봐버리면 그럼 국가유공자는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조문에가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국가유공자는 없다니까 조문에가. 그래서 국가유공자 여기서 전문적으로 슬래시를 끊어주고 상해군경을 끊어주고 전문유가족 이렇게 끊어주라고요. 끊어주라고요? 예. 네.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헌재 결정내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예. 네. 그래서 유가족은 전몰군경은 이제 사망했죠. 전몰경. 여기 상해군경은 다쳤던 부상당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여기 국가유공자 자신을 말하는 거고. 네.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상해군경, 전몰유가족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기출이에요. 네. 네.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 근로기회부예요. 어떤 건 여기는 우선적 근로기회부요. 우선적 근로기회부요. 네. 네, 그 다음에 36조 1항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거예요. 혼인과 가족생활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양성의 평등이라는 말이 나왔죠. 양성의 평등, 양성의 평등 나왔죠.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며 국가는 이를 보 나왔습니다. 41조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 41조 보시면 거기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구성한 나오는데 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 나왔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나왔습니다. 평등 나와있죠. 평등선거. 네. 그 다음에 67조 보시면 대통령에 대한 선출인데 그것도 평등선거 나왔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평등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유선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3조 거기 보시면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균형 있는 발전, 균형,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문 보면서 이거는 평등 원칙이 구현되어 있구나라고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읽으면서. 네. 너무 평면적으로 보지 마. 약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문을 볼 때. 네. 그럼 이제 오른쪽 평등 개념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 헌법을 추구하는 것은 상대 평등이다.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절대 평등이고요. 차별을 허용합니다. 차별 허용할 때 함재적 차별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함재적 차별 허용됩니다. 네, 그게 상대 평등이죠. 상대 평등. 네. 그럼 만약에 절대 평등이다 그러면 만약 고속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동차도 고속도로 들어가고 사람도 걸어야 되고 그럼 오토바이도 걸어야 되고 다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걸 말하게 되면 이제 이건 절대 평등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는 들어가고 여기 뭐냐면 상대 평등이에요. 합리적 차별 허용합니다. 합리적 차별.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평등은 거기 보시면 주관적 공권이다. 제일 마지막에 주관적 공권이란 말은 기본권의 뜻이에요. 주관적 공권이고, 앞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자연권이다. 자연권이다. 실정권이 아니라 국가 성립 이전부터 있었다는 걸 자연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근본 규범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본 규범이다. 네. 그 관련 판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세 번째 무슨 말이었습니까? 기본권 중에 기본권일 것이고요. 평등권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다. 예. 주체는 이제 거기에, 이 평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법인 단체 다 됩니다. 법인이라든가, 다 됩니다. 외국인도 원칙적 가능합니다. 예. 상호제한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인간의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뭐 법 앞에 평등 나왔습니다. 법 앞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번은 법은 무슨 말이냐? 모든 법률, 모든 법을 말한다. 모든 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법 앞에라 했을 때 평등이 이제 어느 측면에서 평등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법 적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 내용상의 평등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 적용하는 정부와 법원뿐만 아니라 집행 적용하는 정부와 법원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국회도 준수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법 내용 평등설 그렇게 불러요. 또는 입법자 구속설 이렇게 부릅니다. 법 내용 평등설, 입법 구속설 이거 물어봅니다. 이 말은 법 내용 평등설, 입법 구속설 이걸 의미한다.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의미 나와 있습니다. 평등이 무슨 말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일반적으로, 입법적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좀 말이 어렵죠. 그걸 물어봐서 이렇게 기출, 거기, 이런 뜻이에요.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건 맞죠? 금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걸 같게 보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을 어째요? 금지해야 되겠죠. 그 뭐요? 같은 걸 같게 하라는 뜻이죠. 또 뭐요? 다른 것을 같게 하는 것을 어째요?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알아야 돼요. 출제자가 똑같이 그 문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서 물어보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같은 걸 같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금하고요. 금지하고. 또 다른 것은 가는 걸 다르게 봐야 돼. 다른 것을 같게 보면 어째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금지하고 그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그 문장 해결됐습니까? 네. 그죠? 약간 말장난 같은 말이죠. 안 그래요? 됐고요. 네,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1번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거기 제일 맞죠.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나와 있습니다.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여기요. 법 제정은 법 내용이에요. 법 제정 평등, 법 내용 평등. 법을 만들 때도 그 말이에요. 입법적 구속설 그 뜻입니다. 그 1번 판례가 제일 마지막에 써진 법 제정 평등을 갖다가 포함한다. 네. 그 다음 2번 판례에서는 두 번째 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 아니 된다는 상대평등 뜻한다 그 말이죠. 헌법평등 어떤 평등을 말한다? 상대평등을 뜻한다. 중요합니다. 상대평등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상대평등을 뜻한다. 네. 그 다음 3번 판례가 좀 어려운데요. 3번 판례는 이제 만약에 어떤 우리가 평등 원칙 위반이라 했을 때 이렇게 비교 집단이 있어야 돼요. 비교 집단. 비교 집단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법을 갖다가 이쪽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여기 차별한다 이 말이에요. 비교 집단하고 차별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평등 원칙 위반이다 이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원칙의 위반의 특수형은 제3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의 이연이 아니라 그가 포인트입니다. 법률효과 자체가 이연이 아니라 법 자체가 이연이라면 틀려요? 법률 자체가 이연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기소가요. 그 법률효과만 여기만 기소한다고 말이죠. 법률효과가 여기만 기소를 해. 여긴 기소가 않고 네. 그래서 법률효과가 한 집단에만 거기에
기소가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점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의 위반을 또 인정해서는 우선 법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을 갖다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교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다? 있어야 한다. 됐습니다. 네. 법률가가 수범대 한 집단을 기소한다고요. 어떤 법률가가 여기만 이렇게 어떤 맷대를 부여하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 집단과 어떤 차별이 발생했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평등 원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은 연습해놓을까요? 4번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실시. 4번 판례는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평등 원칙을 공부하는데, 중학교 이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 그게 평등 원칙 위반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시기라든가 장소를 다르게 하는데, 그게 위반입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여기 순서가 농어촌 지역에서 그 다음에 중소도시로 왔고 그 다음에 대도시 이렇게 왔습니다. 대도시 중학교로 이렇게 의무교육을 단계적 실시를 했는데 이게 위반입니까? 근데 이건 위반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평등원칙 위반하지 않다고요. 어떤 상향적 구현이에요. 상향적.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죠. 이게 상향적 구현입니다. 단계적. 이것은 위반 아닙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평등 원칙을 우리가 구현한다 했을 때 어떤 국가 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그걸 펼 때 돈이 아주 많으면 상관없겠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먼저 이것도 실시했다 그 말이죠. 여기가 중학교 제일 적은 데죠. 예, 학생 수가. 그 다음 여기 근데 여기 제일 많고 학생 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거기 국가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있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어봐요. 좀 말이 어렵죠. 거기 헌법상 평등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죠?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결국 무슨 말이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기나 장소를 달리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네. 평등 판단 기준도 별 2개 하시고요.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평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비례 원칙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의금지 원칙이란 말이 나와 있죠. 비례 원칙, 자의금지 원칙. 예. 그럼 비례 원칙은 거기 엄격 심사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의금지는 완화된 심사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비례 원칙은 입법 형사의 자유가 좁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차별금지 영역에서 차별이라든가 또는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차별금지 영역은 우리가 한당 앞에서 보시면 아까 32조 거기 상황 나와 있죠. 여자 근로는 거기에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고 차별금지 설정이 나서 여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법정을 쓸 때 이제 평등에 이제 원칙 위반했는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막 처음에는요. 그 부분이요. 네, 그러면 뭐야 32조 사항처럼 그러니까 32조 사항처럼 여기 차별금지이란 말이에요. 차별금지. 네, 차별금지 영역에서의 차별이라든가 차별.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두 번째, 여기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갖다가 발생한 경우다. 차별로, 차별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예. 어떤 차별하니까 기본권이 어떤 중대한 제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차별금 영역입니다. 차별금 영역에서 차별 대표적으로 여기 32조 사항을 예로 들어요. 32조 사항, 32조 사항 같이 차별금 영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차별금 영역인데, 그럼 이걸 여기에 또 차별 기본 중대한 제한을 가할 때, 이걸 법을 만들 때, 입법 형성폭이 좁을까 넓을까, 이건? 입법 형성의 폭이 넓다 좁다 이런 경우는 차별금 영역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제한을 많이 받게 돼요? 제한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입법 형성 폭이 좁다 그렇게 되죠. 좁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법을 만들 때 마음대로 만들어 못 만들어 제약이 많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차별금 영역을 설정해놨어. 여기는 여기 차별하면 안 돼 라고 해놨어. 그럼 법을 만들 때 어떤 제약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제약을 많이 주게 되면 입법 형성 폭이었죠. 좁다 그 말이죠. 이거랑 똑같은 만약에 그 부모님 용돈을 만약에 뭐 100만 원 주면서 많은 걸 설정해놨어. 이건 절대 뭐 과자를 사 먹어서 안 되고 뭘 안 되고 막 설정하게 되면 내가 쓸 때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쓸 재량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길 가다 어떤 거기 거지가 있는데 돈 주고 싶어 줘요? 못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차별금 영역에서 어떤 영역을 많이 설정해놨어. 그러면 이것은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옆에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런 규정이 있을 때 여기 이런 거기에 차별금 영역에서의 제한이라든가 있을 때 이거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심사할 때 엄격 심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완화된 심사를 해야 돼요? 엄격 심사를 하겠죠. 그럼 심사할 때는 이제 엄격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제한을 많이 설정해놨으니까. 제한을 많이 설정해놨으니까 여러 개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엄격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뭐라 하면 이것을 비례 원칙이라 불러요. 이걸 비례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비례 원칙. 우리는 먼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면 돼. 차별 금지 영역을 만들어놨어. 아시죠? 그럼 법을 만들 때 있죠. 입법 형성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차별 금지 영역. 이건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법으로. 여자별로는. 네. 그럼 이제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심사할 때는 이제 엄격 심사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비례 원칙이라 부르고요. 비례 원칙. 예. 그러면 이제 그 대신 그 나머지 것들 이런 거 제한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이거는 뭐요? 나머지 사항들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입법 형성 폭이 여기 넓어지겠죠. 심사할 때는 완화된 심사를 하겠죠. 완화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 옆에 써있듯이 이걸 자의금지 원칙을 불러요. 이걸 자의금지 원칙. 이걸 같은 말이 이제 합리성 심사라고 불러요. 합리성 심사. 합리성 심사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걸 따져주는 거예요. 여기는 비례관계를 따져줘요. 그래서 비례원칙이라고 부른 거예요. 좀 더 엄격하니까 비례관계를 따지니까 비례원칙을 부르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그 차별했는데 차별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목적이라든가 그 정도 따지면 되겠습니다. 차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그럼 두 개 중에서 교과서는 이걸 먼저 적었는데 이게 예외예요.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고 대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비례 원칙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몇 개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직에 그 많은 것 중에서 몇 개 안 됩니다. 불과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여기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공부할 때 일단은 입법 형성 폭이 넓으냐 좁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입법 형성 폭이 넓냐 좁냐. 결국 입법 형성의 폭이 좁다는 것은 이런 영역에서 좁아요. 이런 게 좁습니다. 입법 형성 폭이 좁으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었을 때 엄격 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 형성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화된 심사를 한다 그 말이죠. 웬만하면 여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죠. 웬만하면 위반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걸 살펴봅니다. 그러면 위반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럼 밑에 이제 그 개념들 보시면요, 거기에 1번에 나와 있는 거기에 밑에 동일 취지 판례 있죠. 그걸 봐볼까요? 밑에 동일 취지 판례. 동일 취지 판례 보시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나와 있죠. 차별책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 초래하게 된 때는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그래서 비례원칙을 본 거예요. 목적상 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도 적용하고 됐죠. 네, 그게 이제 비례심사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2번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자의심사의 경우는 볼까요? 자의심사의 경우는 거기에 차별 정당화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 심사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 심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의금 내렸다가 합리적 심사. 차별을 갖다 정당화는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차별을 정당화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 차이라든가 입법 목적에 거기에 발견하기를 의신다. 입법 목적에 발견하긴. 근데 비례심사는 거기 쭉 나와 있죠. 비례심사는 그 더 엄청 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이제 정당한 이유에 대해 두 번째 다음 줄 거기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 목적의 비중과 차별 정도의 적정한 균형관계가 비례관계예요. 적정한 균형관계 이루어져 있는 걸 갖다 심사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례 원칙 그렇게 부릅니다. 균형관계, 비례관계 이걸 따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보시면 여러분이 그 판례 중에서 거기에 3번하고 6번, 7번 3번, 6번, 7번 3번, 6번, 7번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이 이제 3번하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네. 7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심판은 거기 133번인데요. 구판은 127? 구판 127일까요? 판례 번호 127번? 구판 176페이지 127번. 여기 127번. 네. 구판이요. 네. 그래서 이 4개는 꼭 해 두셔야 돼요. 이 4개는. 심판 가진 사람은 133번이에요. 자기 책 하얀 사람은 심판이에요. 네. 거기 쭉 넘기면 이제 133 판례가 있고요. 구판 127번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4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비례원칙을 따른 거예요. 그 비례원칙 따른 거. 근데 비례원칙 따른 거 몇 개 안 된다고 했죠. 엄격심사 따른 거. 네. 그래서 3번 판례가 이제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입니다. 공직시험 볼 때 공직시험에 있어서 거기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국가유공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 네, 공직시험 있었어요. 유가족 10% 거기 가산점 부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헌법 불합치결정 받았습니다. 헌법 불합치결정. 네.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인데 이제 5%로 5% 이렇게 부여합니다. 개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한테 10% 가산점 부여하는 것은 유가족이죠. 국가유공자 말고 유가족이에요. 유공자한테는 지금 10%예요. 국가유공 10%인데 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의 가족한테 10% 가산점 부여하는 것은 일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5% 이제 프로 개정했는데 이건 하폰입니다. 이건 하폰이에요. 네. 다음 6번 보시면 네, 6번 보시면 네. 6번은 보시면 6번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요. 6번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대군인 가산점인데, 제대군인 가산점에서는 이제 거기 3%라든가 약 5%를 가산했습니다. 군 복무가 제대군인이 군 복무가 20개월 이상인 사람은 5%를 가산했고요. 20개월 미만인 사람은 3%를 가산했어요. 이 제대군 가산점인데 이건 위헌결정 받았습니다.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받았고 이제 지금 없어졌습니다. 7번은 거기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부결통주의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국적법이에요. 과거의 국적법. 국적법에서 여기 부결통주의. 부결통주의. 지금은 이제 부결통주의가 위반이니까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부모 양결통주의 바뀌었습니다. 부모 양계. 이건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국적법은. 과거는. 지금은 이제 아빠나 엄마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런 힘사기원을 취했다 그 말이고요. 133번이고요. 국판 107번은 뭐냐면 거기 찾아보고요. 심판 133번이고요. 쭉 넘기면 나와요.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평등 관련 판례가. 거기 지금 혼인한 등록 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위 정비 속에 재산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공직자 재산 등록이에요. 여성 공직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여성 등록을 나왔습니다. 여성 등록 의무자는 정정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직계 정비 속의 재산을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윤리법입니다. 그래서 쭉 가운데 보시면 엄격한 심사책도 나와있죠. 엄격한 심사책도. 국판 127번 판례. 심판은 거기 190페이지 남아있군요. 그래서, 거기에,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 거기에, 재산 등록입니다. 재산 등록인데, 거기에, 공직자 재산 등록이에요. 공직자. 다 자기의 직계 정비석인데 여기에 여성 공무원한테는 배우자까지도 배우자 직계 정비석도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남성인 사람은 배우자 거 안 해. 근데 여성인 공직자는 거기에 배우자 남편 쪽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 정비석도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배우자의 직계 정비석도 비석도 등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있는데 일단은 이 4개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이 거의 시험 문제 푸는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대부분 시험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래는 이 3번, 6번이 엄청 시험이 많이 났던 거고 엄청 많이 났던.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나오죠. 최근에 나온 게 하나 있어. 이거 아까 133번, 구판은 여기 127번인데 최근에 나온 이것이 이제 엄격 심사를 취했습니다. 엄격 심사를 취한 판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출제되는 것이죠. 133번이. 그게 중요하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3번부터 봅니다. 3번. 3번 보시면 거기 이 사건 조항 공직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 응시자의 공직침해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에 있어서 차별한 여기 차별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비례 원칙이다. 종전 결정은 내무치고요. 이제 과거 이제 현재 결정 바뀌었습니다. 종전 결정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책임다.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모두 헌법 32.6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판례는 종전 결정은 거기 유가족도 32.6항에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32조 과거는 32조 6항이 근거다 했는데 지금 어쨌다면 근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국가유공자의 가족도 유가족, 국가유공 유가족은 32조 6항이 근거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판례는 32조 6항이 근거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화된 비례 원칙이었어요. 과거 판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엄격한 비례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비례 원칙 내에서도
엄격하냐 완화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전 결정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모두 헌법 31 6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를 하였으나 완화된 비례심사예요. 과거에.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변론을 하고요. 그 가족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36항이 가산제도의 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완화된 심사는 부적절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격심사를 받겠습니다. 엄격심사. 예. 그래서 엄격한 비례심사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할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 뭐 유가족이 36항가 있죠. 우선 근로기회 부여받는 것. 아까 조문 배웠죠. 아까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문기 유가족은 그 조문 36항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10%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근거 조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다 그럼 틀려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앞에 가봐요. 여러분 36항 주장하고 넘어가면 나오죠. 32조 6항 나와있죠.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문 유가족 나왔어요. 유가족 전문 군경은 여기 나와있죠. 근데 국가유공자는 없죠. 조문회가. 그래서 과거 판례는 여기 그 가족도 36항의 근거 조문을 했다가 판례가 바뀌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36항의 근거 조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판례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네, 됐어요. 다시 이제 교과서 가볼까요? 거기 다시 돌아서 6번 판례입니다. 6번 판례. 6번 판례는 이제 제대군인 가산점이에요. 제대군인 가산점인데, 군인 제대하게 되면 그 제대군인 가산점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빠른 사회복귀,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한 2년 이상씩, 거의 3년씩 그 당시에는 이제 있었는데, 한 거의 3년, 지금은 이제 군 복무가 짧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엄청 길어요. 그 당시 30개월 거의 3년 다 됩니다. 그 당시 이거 나올 때는. 다 돼요? 네. 지금이야 이제 뭐 엄청 짧아져가지고, 물론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지금도 깁니다. 왜냐면 세상은 이제 엄청 많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 2년을 옛날 말하면 뭐 3년, 4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 속도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예. 군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빨리 적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빠른 사회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대군한테 그 시험 볼 때마다 가산 주는 거예요. 근데 가산 줄 때 일단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뭐 1년 제한도 없고 시험 볼 때마다입니다. 시험 볼 때마다고 횟수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은 제대군 가산 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여성 문제, 여성 군대 안 가니까요. 여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남성 중에서도 이제 어떤 장애에서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차별이. 예. 그러면 아까 31조 사항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했어요. 차별을 만들고. 근데 여성과 남성은 차별했다는 것이죠. 차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여기 차별 금지 영역입니다. 이 제대군인 가산점이. 그래서 다시 볼까요? 그러면 교과서로 6번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치구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초래가 된다면 입법 형성폭은 축소되어 보다 완화된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 엄격한 심사 척도할 것인가. 제도권 가산점은 헌법 35사항 위치고요. 34항에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한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근로는 여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영역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또 헌법 25조에서 의해서 부정된 공무단위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도 제약을 처리했습니다. 공무단위권. 25조 중요점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된 엄격한 심사 척도. 그래서 엄격 심사 척도로 한 거예요. 엄격 심사 척도. 됐습니다. 엄격 심사 척도. 예. 엄격 심사 척도. 예. 두 개 다 해당돼요, 여기는. 예. 기본 중대한 제한도 처리했고요. 예. 이 공무단위권에 중대한 제한 처리했고요. 30의 상황에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한 그게 차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엄격 심사 척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 봐봐요. 7번 판례는 그냥, 여러분이, 네 번째, 부계혈통주의 체크하면 되겠고요. 과거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입니다. 지금은 부모 양계혈통주의죠. 부모 양계 바뀌었는데, 이제,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한 이 현재 결정되죠.
옛날에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 과거는 여기 한국 남성하고 만약에 여기 뭐 영국 여성하고요. 결혼해서 이제 자가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국적 취득이에요. 여기 아버지 혈통 따라가니까.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영국의 여기 여성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내네. 영국 남자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해서 자가 태어나서 그럼 아버지 혈통을 따라가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 아니죠. 그럼 국적 취득이 못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국적을 취득해. 이 경우 취득 안 해. 그래서 여기 이제 평등원칙 위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엄격 심사입니다. 엄격 심사. 지금은 여기 취득합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아빠 쪽이나 엄마 쪽이나 한 명만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부 또는 뭐예요? 부 또는 옛날에 부가 그랬어. 지금은 부 또는 뭐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양계혈통주의 이렇게 불러요. 저는 국조법 배웠어요. 부모 양계혈통주의. 출생이 한 취득이 있어. 부모 양계혈통주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례 원칙을 적용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거기 133번 그 다음에 구판 127번 심판은 그러면 거기 190페이지고요. 구판 저기 찾아봐요. 거기 127번 판례번호 찾으면 되니까 쭉 넘어가면 127번이 나와요. 찾았어요? 127번. 네. 거기 보시면 혼인한 등록 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 종부속에 재산 등록합니다. 본인의 직계 본인속 재산 등록한다고 말이죠. 공직자에 있어서. 근데 서명줄에 여성 등록금이 있을 겁니다. 여성 등록금보다는 종료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 직계 종부속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 공직자예요. 여성 공직자한테는 거기에 남성 공직자는 자신의 직계 종부속 재산 등록하면 돼요. 근데 여성인 공직자는 자신의 직계소뿐만 아니라 배우자 쪽에 직계 종부속 등록하라 그 말이죠. 이게 위반이라는 거예요. 남성 공무원은 남성 공직자는 자신의 직계 종부속만 등록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여성인 공직자는 자신의 직계소뿐만 아니라 그다음 배우자 것도 하라고. 배우자 쪽에 거기 가족들 배우자 쪽에 직계소도 하라고요. 그래서 위반이라고요. 왜 위반인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공직자는 거기에 자신의 직계 종부속만 되는데 여성 공직자는 자신의 직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우자 쪽에 직계 종부속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포인트가 가운데 엄격한 심사 쪽도 나와있죠. 여기 엄격한 심사 쪽도는 아니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 쪽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최소한 이 4개는 잘 두시고요. 잘 두시고 다시 그럼 앞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4개는 엄청 중요합니다. 또 계속 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배운 것은 이게 여기 비례 원칙을 따라왔다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나는 좀 이따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의금지에 따른 것은 다 그 나머지 대부분 다 자의금지예요. 자의금지인데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냐면 거기 5번 판례 봐볼까요? 5번 판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5번 판례. 5번 판례 보시면 헌법 11조 1항 후문에서 규정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이 있고 이런 불합리한 차별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고요. 일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직겁니다. 차별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무슨 말일까요? 차별 금지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와있던 34항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차별금지 영역이지 11조에 나와있는 건 일반 조문이에요. 일반 조문에서 아까 성별 나와있고 거기 아까 11조에 나와있는 거기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차별하지 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차별금지 영역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규정한 차별금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만 병역구문이 나와있죠. 남자 병역구문이니까 11조 1항 여기 위반 아닙니까? 그 성별 나와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11조 1항에 여기 성별 나와있는데 왜 남자는 부대 갑니까? 그 말이에요. 여성 군대 안 가고.
그죠? 그러니까 11조에 나와 있는 성별인데 거기 위반 아닙니까?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 1항은 3사항처럼 차별금지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일반 조문입니다. 일반 조문으로서 거기 불합리한 차별하지 말아라는 그런 하나의 예시된 그 사례들이에요. 그 사례들이. 그래서 특별히 차별금지 영역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거기 그 판례가 5번이. 절대적으로 차별금지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아니다고 이렇게. 여기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아니고 그건 어디로? 여기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 판례는 남성이 하나여 병역 의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의금지다. 잘못 헷갈릴 수 있어요. 5번 판례. 남성에서 병역 의무가 있다, 이거죠. 남성이 병역 의무가 있고, 여성 병역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디로 가요? 자의금지로 가라고, 자의금지로. 제대군인 가산점에 자꾸 헷갈릴 때 있어. 저것도 약간 군대 문제고요. 군대 문제니까. 제대군인 가산점은 비례원칙 있고, 또 요건 거기에 남성이 하나여 병역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남성이 하나 병역 의무 있는데, 이것은 자의금지고. 그러니까 출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결점 자꾸 같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5번 판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징집 대상의 법의 범위 결정에 있어서 입법적 광고 입법 재량이 있다. 징집 대상은 뭐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말이 있죠. 나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도 이제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도 있고요. 태국은 좀 진짜 그런 거 태국은 거기 제비뽑기 하던데요. 봤어요? 제비뽑기 해가지고요, 뭐 빨간색, 뭐 검정색 나오는데,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요. 뽑기 해가지고, 군대 갈까 안 갈 결정합니다. 그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건 국방이 그렇게 뭐,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그런 게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제비뽑기를 한다. 그건 좀 아무래도, 어쩌면 가장 공정할 수도 있는데요. 제비뽑기. 참, 대단합니다.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 판례 찐한 문구 밑에 남다의 하나의 병역금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에 평등권을 침해한 여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완화된 심사 기준 나와 있습니다. 완화된 심사 기준 뭐예요? 자의금지 원칙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제동 가산청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